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돈을 벌을까?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지? 그 자체로만 성장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죠?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야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원래 광고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광고를 하고 있고요. 브랜딩, 마케팅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5, 6년 전서부터 특히 작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그 책을 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람이 먼저인지 브랜드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둘의 이야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또는 한 20대까지는 키가 크죠. 그때까지는 육체적인 성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35쯤 된 사람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키가 얼마나 컸나 잰다면 약간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 환경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히 크기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누가 더 많이 파는가, 누가 더 빨리 성장하는가, 누가 1등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지만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키가 어느 정도 다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깊이의 성장, 질적 성장, 감성의 성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작은 브랜드들이 그냥 큰 브랜드가 했던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1등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환상에 빠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한참 광고를 했던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경쟁하는 브랜드는 큰 브랜드 2개, 3개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마켓쉐어를 50%를 갖지 못하면 막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큰 브랜드들이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켓쉐어가 20%도 안 되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가 되었건 그 안에서 경쟁하는 브랜드의 숫자가 수십 개,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수백 개거든요. 이제는 정말 아이디어만 좋다면 아무리 작은 브랜드도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1등이라는 게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브랜드 셋이 경쟁할 때는 33%의 마켓쉐어를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50개의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브랜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신만의 존재 이유를 갖는다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의 성장 단계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던 1980년대 또 9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올라운드 플레이어, 뭐든지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물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지금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 장기, 장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조직 내에서도 이제는 모든 걸 다 잘해서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이런 사람보다도 사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를 가지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한 가지만 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80년대, 90년대 마케팅은 회사가 큰 브랜드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럼 먼저 목표를 세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돈을 벌으려면 내가 이번에 무슨 제품을 만들어 볼까? 그 제품을 만들려면 어떤 컨셉트로 어떻게 해서 시장에 들어가면 얼마 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까?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브랜드의 성장법에 비추어서 보면 그게 거꾸로 돼야 돼요. 내가 이걸 하고 싶고 내가 이것을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진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시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소비자나 고객이나 상대방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헬리녹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전신이 동아 알루미늄이라고 그 초경량 고강도 알루미늄 파이프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을 이어받은 아드님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술을 활용을 해서 초경량 고강도의 캠핑 의자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리녹스라는 브랜드가 뭐 당연히 순위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뭐 열 손가락은커녕 뭐 비교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장을 해서 몇 등이 될까? 언제 1등을 할까? 얼만큼 더 키울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매출의 규모가 아니라 영향력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람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똑같이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돈을 벌을까? 이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지 되지?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는 뭘 잘할 수 있지? 난 뭘 잘하고 싶지? 또 난 무엇을 해야지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조직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성장, 성공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저는 좋은 질문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의 중심에서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뛰면 360명이 다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는데 직선으로 달리기 때문에 결국은 1등에서부터 360등까지 등수를 매길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저는 좀 그런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 그런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성숙하고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단 전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개인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야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두 개, 세 개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포지셔닝 이론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나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나는 뭐 안전한 자동차, 나는 뭐 가장 폼나는 자동차, 큰 덩어리에 자리 잡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21세기 들어오면서 경쟁해야 되는 브랜드의 숫자가 늘어나고 점점 소비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좋은 것들, 더 잘 만든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예전에 3개, 4개의 형용사로 만족시키던 거에서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브랜드가 가져야 되는 형용사가 넓어야 되겠어요? 좁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좁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 속에서 내가 아주 넓은 예전처럼 정말 1970년대, 80년대처럼 아주 맛있는, 아주 잘 만드는, 재료가 좋은 이런 얘기들을 쓴다고 해서 그게 자신만의 존재 이유가 될까요? 시장은 점점 수십 개, 수백 개로 쪼개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형용사 또는 수식절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또는 수억 명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신만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면 그 형용사는 물론 모두가 다 다를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인 게 좋겠죠. 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어쩌면 좋은 이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 동기들은 다 대기업 또는 금융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광고라고 생각을 했고, 제 동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광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 동기들 사이에서 광고하는 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몹시 구체적인 형용사였죠. 근데 지금은 광고하는 것만 가지고는 광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작은 브랜드라는 하나의 형용사로 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어쩌면 이렇게 쭉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를 좁혀온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잘 못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핸드폰의 카메라가 이렇게 찍을 때 보면 항상 먼저 밖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카메라를 한번 안쪽으로 돌려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사회는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아, 이거 창피한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 카메라를 안으로 돌리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덜 중요해지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진가, 그걸 자기 스스로가 알아내기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한테, 특별한 사람한테만 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 늘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잘 나갈 때는 잘 몰랐어요. 시선을 제 안으로 돌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이 왜 나한테 찾아오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책을 보게 되고, 책을 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더 잘 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방향이 잘못돼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기 생각의 외연을 넓혀서 사방을 이렇게 두리번 돌아보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작은 브랜드들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에 어느 단계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 기술적 본질 또는 아이디어의 좋은 핵심을 가지고 성장을 해 갑니다. 그러다가 브랜딩 이슈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품 그 자체로만 성장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저는 브랜드의 DNA라고 얘기하는데, 그 DNA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DNA를 중심으로 깊이의 성장을 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좀 막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헤매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브랜딩이라는 작업 자체가 시간이 걸려요. 중꺾마라는 말 아시죠?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이게 제일 필요한 게 브랜딩이에요. 이거 아닌가 보다. 나도 빨리 조금 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연구해 봐야지라고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변화하는 거는 뭐 워낙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런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변화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일단은 조급함을 좀 버리는 게 좋고요. 속도의 성장, 그다음에 크기의 성장에 대한 환상을 조금 버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날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꺼야 되는 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자신만의 형용사, 자신만의 DNA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 그 방법 안에서 찾겠죠. 물론 힘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은 빨리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가져오고 조금 뭐랄까 원칙을 좀 깨트리고 싶기도 하고 이런 유혹들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DNA나 설정해 놓은 어떤 목표 선상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슬기롭지 고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책을 썼을 때 제가 사실 지금도 신고 있는 신발인데 올버즈라는 운동화 얘기를 썼어요. 뉴질랜드에서 축구 선수 하던 사람이 그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서 크게 밖에 그 로고가 붙어 있는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던 게 너무 싫어서 나는 언젠가 내가 은퇴하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벼운 그리고 로고도 안 보이는 신발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올버즈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어떤 욕심이 생겼냐 하면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거죠. 의류도 만들고 그다음에 타겟도 넓히고 작은 브랜드가 처음에는 아주 좋은 본질로 좋은 생각으로 1차 성장까지는 하지만 그다음에는 큰 브랜드가 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가는 폭락을 하고 그리고 만들었던 제품들이 소비자 불만이 너무 많아서 의류는 다 폐기를 하고 그때 그 CEO 중에 한 사람,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내가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류 라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친환경적인 운동화를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로 돌아간 거죠. 제가 지금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죠? 하나의 형용사를 가지면 된다면서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 형용사가 자신에게 특별한 건지 아니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특별한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패하는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작은 브랜드들이 너무 자신 중심으로 특별함을 생각해요. 자신이 할 줄 아는 게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걸 상대방한테 막 좋아하라고 줘요. 근데 그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아닌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 중에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 또는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잘하는 것만 한다고 그게 조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큰 착각이죠.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것이 상대방에 반드시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의 진정성이 사회적으로 인정 또는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안감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가 너무 나의 시각, 나의 카메라를 바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너무 바깥을 의식하거나 바깥을 의식한 결과 완전히 자기를 꽁꽁 가둬두고선 니들은 몰라, 나만 알아 라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그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시각을 바꾸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실 그게 보여요.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한참 열심히 일할 때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한데 조금 경험도 더 생기고 나이도 좀 더 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안쪽으로 돌려서 보니까 두 가지인 거죠. 일단 첫 번째 너무 창피했고 하지만 그런 각도로 바라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잘하는 것을 조금은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족한 것들까지도 그것이 자신을 이루고 있는 온전한 요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도 사실은 이런 거를 깨달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굳이 구분하자면 완벽주의자, 무언가 저한테서 조금 모자라면 그거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제게 모자란 부분들, 이런 것들 역시 저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저라는 하나의 온전한 존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도 사실은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형용사를 찾고 자신만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가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욕심낼 때는 욕심내야죠. 하지만 자신이 갖지 않은 것, 부족한 것, 없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역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만드는 아주 소중한 요소들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